블로그 대표 이미지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템플릿이라고 적혀져 있고 미리 캔버스라고 적혀져 있는 자 웹사이트 주소를 잘 보셔야 합니다. www.miricanvas.com.com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계시고 나는 지금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편에 초록색에 5초 회원 가입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네, 카카오톡 로그인 또는 네이버 로그인 또는 아래 하단에 구글로 로그인으로 쉽게 5초 만에 뚝딱 회원 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네이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로 손쉽게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로그인 유지 안 함이 있고 오른쪽에 로그인 유지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실 유저들은 사용하실 선생님들은 로그인 유지하기 버튼을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디자인 만들기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져 있죠.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해서 로그인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다라고 하시면 위에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클릭.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 템플릿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로 가입하지 않으시고도 블로그 썸네일, 즉 블로그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요. 저와 다른 사이즈의 비율로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또 편집창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저와 좀 다른 사이즈의 이런 템플릿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자, 위에 상단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1200에 1200 픽셀이라고 해서 저는 정사각형의 사이즈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정사각형 사이즈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위에 상단에 설정 옆에 여기 숫자 있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으로 해서 1000 또는 1000 아니면 1200에 1200 그러니까 무조건 정사각형 사이즈의 이런 게시물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편집할 수 있게 직접 입력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직접 입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1200 사이즈 가로 1200 세로 1200 이걸 이제 우리는 픽셀이라고 하는데 1200에 1200 사이즈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초록색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저와 같은 이렇게 정사각형 편집 사이즈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혹시라도 지금 나중에 입장해 주신 분들 중에 음소거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를 만들 때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툴로도 만들어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템플릿에 보시면 여기 템플릿 검색창에다가 블로그 그냥 썸네일이라고 쳐볼게요. 썸네일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제공하는 무료 템플릿으로 그냥 텍스트만 수정해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동안에요. 자, 보시면 위에 상단에 왕관 모양이 보여지시죠? 왕관 모양. 네, 이 프리미엄은 바로 유료제이기 때문에 유료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자, 보시면은 블로그 썸네일란에도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 비율로 널찍한 사이즈의 썸네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정사각형 사이즈의 썸네일을 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상단에 이렇게 풀로 키워드를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음소거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 썸네일란에 밑에 보시면 여기가 모든 템플릿이 아니라 여기를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밑으로 뻗어 있는 삼각형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모든 템플릿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나는 정사각형 사이즈로 조금 뾰족하게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자, 이 부분 모든 템플릿으로 들어가셔서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자, 정사각형 사이즈가 도대체 뭐지?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이즈인지 감별이 안 되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카드 뉴스 사이즈가 있어요. 카드 뉴스로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블로그 썸네일 중에서도 조금 더 뾰족하게 카드 뉴스 사이즈로 다 검색이 되게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템플릿 중에서도 블로그 썸네일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주시고 카드 뉴스 사이즈로 해서 불러줘, 검색해줘 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얘네들이 걸러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조금 로딩이 좀 느려지고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얘네가 검색되기 싫은가 봐요. 아까까지는 굉장히 잘 추출을 해 줬는데 조금 느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런 썸네일 종류의 카드 뉴스 사이즈로 해서 얘네들이 검색을 해 줬습니다. 이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는 이 모양으로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 내려오셔서 뷰티의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냥 텍스트만 수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텍스트 수정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원하는 문구로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불필요한 요소들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삭제 버튼, 델레트 키 버튼을 통해서 삭제만 해 주시면 되시고 이대로 나는 그대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 주시면 되세요. 그치만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게 아니고 그냥 요즘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맞춤 제작 블로그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자, 웹용 PNG로 그냥 빠른 다운로드로 받아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블로그 대표 이미지는 쉽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블로그 대표 이미지를 그냥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잘 보시면 텍스트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위에 뭔가 내가 다녀왔던 카페 맛집, 내가 다녀왔던 식당, 내가 다녀왔던 뭐 숙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진이 들어가 있는 대표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보여드리면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지난번 시간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예. 이런 툴로 템플릿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툴은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이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맞춤 제작으로 해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만 수정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만 수정하시면 되시고 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델레트 키라든지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지워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사진 또는 이런 이미지 사진 같은 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내 맘대로 여기다가 불러와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툴을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수정해서 넣고 저장하고 수정해서 넣고 예, 이런 부분만 반복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템플릿 계속 굳이 찾지 않아도 이러한 툴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업로드에 가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맛집, 카페 맛집 부분들을 사진을 업로드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셔서 그냥 여기다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이게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네. 이 방법 툴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그냥 블로그 대표 이미지 또는 블로그 썸네일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조금 전에 아까 이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우리는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카드 뉴스 사이즈로 정사각형을 일단 종이 요 편집 툴을 일단 불러와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요소로 들어가 주세요. 우리는 템플릿을 활용할 게 아니라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을 활용할 게 아니라 요소로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왼쪽에 요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요소로 들어가 주세요. 자, 요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는 뭐를 검색할 거냐면은 사각, 외곽선, 외곽선 프레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사각, 외곽선, 프레임,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뾰족하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 주셔야 그거에 해당하는 이런 프레임 틀이 나오거든요. 자, 이 사각 외곽선 프레임은 뭐를 만들 거냐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테두리 있잖아요. 빨간색 테두리. 요거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 외곽선 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료 툴도 나오게 되지만,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네, 이 왕관 표시가 없는 무료 프레임, 외곽선 프레임도 나옵니다. 액자라는 뜻이죠. 자, 이 테두리를 딸깍 하고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자, 딸깍 한 번 클릭했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왼쪽 끝 모서리에 맞춰 주세요.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모서리 꼭지점, 오른쪽 모서리 꼭지점을 동일하게 사이즈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즈를 쭉 끝까지, 네, 이 사각, 이 종이, 네, 모서리 끝에까지 늘려주세요. 자, 이와 같이요. 그러면 이게 사각 외곽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뭔가 이 블로그 색깔도 좀 달라지거든요. 네, 제 거 블로그 녹화본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는 들어가되 이런 테두리를 조금 둘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블로그도 내가 원하는 색상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좀 레드 계열이 좀 맞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푸른 계열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이 블로그 대표 이미지도 내가 원하는 색상 계열로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왼쪽에 이 테두리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소로 들어가세요. 자, 다시 왼쪽 요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엔 사각 외곽선 프레임이 아니라 도형, 도형이 아니죠? 선 기본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아니다. 네모난 걸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도형 프레임. 아니다.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사각 외곽 프레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프레임으로만 우리가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선을 불러왔습니다. 사각 외곽 선 프레임이라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프레임으로만 한번 검색을 해봐 주세요. 자, 프레임. 그냥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사각 외곽선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선을 가지고 왔어요. 전체에서. 전체에서 테두리를 가져왔고요. 우리는 이번에는 조금 뾰족하게 좀 좁게 프레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거예요. 프레임은 아까 뭐였냐면은 우리가 사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프레임 액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쭉쭉쭉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 위에서 하나, 중간쯤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요 산과 나무가 있는 모양을 좀 틀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선에 맞춰서 위에 이렇게 조금 여백을 남겨두고 이 상태에서 항상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길이를 늘리실 때는 자, 오른쪽 꼭지점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아, 내가 봤을 때 조금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너무 이미지가 작다 싶으면 아래 여기 있죠? 기다란 흰색 선을 중점으로 해서 밑으로 사이즈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내가 카페를 다녀오거나 식당을 다녀왔을 때 이곳에서 자유자재로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사각도 뭔가 삐뚤어졌다 싶으면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통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을 불러올 거예요. 선. 자, 우리는 좀 구분을 지으려고 해요. 위에는 이미지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밑에는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 흰색 부분에는 우리는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를 줄바꿈 형태로 한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선을 넣거든요. 선을 넣음으로 인해서 위에는 대주제를 넣었고요. 밑에는 소주제 아니면 내가 다녀온 장소를 넣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이웃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제 블로그를 봤을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곳에 들어가셔서 자, 이번엔 또 요소로 또 들어가시면 되세요. 요소. 요소로 들어가셔서 자, 이 부분을 사각 외곽선 프레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선. 선만 치시면 선과 관련된 선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뾰족하게 키워드를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선 기본, 그런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로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단번에 바로 첫 번째 줄에 얇은 선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는 불러오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 딸깍.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쯤에 선이 올라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컨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을 여기다 그냥 붙이셔도 되시고, 자, 액자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네,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액자 사이즈에 맞추게 되면은 빨간 점이 주르르르륵 하고 약간 뭔가 여기가 위치가 동일해라고 해서 빨간 점선이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가 맞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오른쪽 점선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선을 늘려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과 오른쪽 길이가 맞았다라는 뜻으로 빨간색 점선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길이가 똑같이 맞아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냥 살그머니 놓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에 큰 주제를 넣고 맨 아래는 작은 주제 또는 내가 어디 다녀왔던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 이런 크기가 좀 다르다 싶으면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 아래 이렇게 어느 정도 공백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소가 아니라 텍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텍스트. 자, 텍스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텍스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목 텍스트 추가, 부제목 텍스트 추가, 본문 텍스트 추가가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글씨 크기가 여기에 맞겠다 싶은 크기를 불러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목 텍스트 추가 어느 정도 이거를 불러왔을 때 크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제목 텍스트 추가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타이틀이 이 템플릿 위에 똑 하고 떨어질 거예요. 자, 이거를 마우스 버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를 선택해 주셔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서 중간 지점을 조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거를 내가 무슨 폰트를 이용을 할 건지 난 그대로 요 폰트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용해 주셔도 되시고, 자,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선택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왼쪽에 텍스트 폰트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달게 보시면 요건 노트산스 CJ 키라는 볼드체라고 하네요. 자, 여기 이 부분 클릭해 주세요. 자, 글씨 폰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폰트가 리스트업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라고 해서 텍스트 종류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별 모양이라고 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나중에라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너무 예쁜 폰트다.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왼쪽 버튼이 흰색 별 모양을 살짝 왼쪽 마우스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이게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라는 곳 옆에 별 모양이 또 하나 보여지실 거예요. 전체 옆에 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노란색 북마크 했던 폰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다.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폰트를 자주 사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그냥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폰트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너무 굵다 보니까, 글씨 폰트가 너무 굵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 한번 맞춰주시고, 요것도 오른쪽, 요 선 있죠? 네, 오른쪽 굵은 선, 흰색 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 텍스트 역시 사이즈에 맞춰서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글꼴 폰트를 또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텍스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텍스트가 복사한 상태에서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또르르 밑에다가 동일하게 또 똑같이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텍스트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여기도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저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내가 만약에 어느 곳, 대주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밑에는 약간 소주제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거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툴에 맞춰서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처럼 서울 정보, 예를 들어 지역 정보다. 예를 들어서 인천 맛집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부천 맛집 또는 경기 정보, 정보식으로 뭔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고 맛집만 정보를 맛집 정보만 후기 이렇게 포스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여기 위에다가 정말 약간 딱 4줄 정도로만 막 압축해서 여기다가 좀 넣고 있거든요. 요것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하나 또 요소로 들어가서 불러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선 기본을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부분에다가는요. 둥근 네모 제목 이렇게 뾰족하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 주셔야 얘네들이 바로 똑같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네모 제목 아니면 또는 제목 이렇게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맨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하셨다가 둥근 네모 제목으로 네, 검색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무료 템플릿은 지금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한 거 첫 번째 거 불러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사이즈를 조금 동일하게 네, 좀 작은 사이즈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모서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른쪽 모서리 흰색 점을 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요소 모양을 여기 위에다가 좀 장착시켜 볼게요. 짠! 사이즈에 맞춰서 네. 손가락에 조금 힘이 없다, 손가락이 후들린다라고 하시면 네, 마우스키,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둥근 제목 위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또 얹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또 요소 밑에 텍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요 중간 사이즈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부제목 텍스트 추가 두 번째 거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인천 맛집으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다시 위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위치도 내가 여기가 정가운데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서 중간 지점을 좀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를 내가 조금 동일한 색상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전문가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난 블로그가 약간 푸른빛, 초록색 빛이 난 좋다라고 하시면 초록색으로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테두리 있잖아요. 검정색 테두리를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색상을 변경하라고 나옵니다. 색상. 자, 여기 검정색 네모 박스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여기 아래 하단에 전 청록색, 이거 초록색 말고 약간 청록색 비슷한 요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요 부분도 바꿔볼 거예요. 요 인천 맛집 있죠? 요 둥근 네모. 요거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되거든요. 자, 여기 제목 부분 있어요. 요 동그란 인천 맛집을 둘러싸고 있는 제목. 요 부분도 보라색에서 초록색, 청록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색상이 나옵니다. 색상이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통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최근에 사용되었던 이런 컬러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청록색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은 내가 원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인천 맛집 요 글씨 폰트는 저는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글자 색상도 언제든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글자 색상 항상 그 부분을 수정하실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글자를 변경하고 싶다. 또는 글자 색상을 바꾸고 싶다, 폰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텍스트를 선택해 주셔야 왼쪽에 편집 툴이 뜹니다. 자, 글자색 검정색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흰색으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흰색.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폰트가 부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툴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텍스트 수정하고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실 수 있고 또 아래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상시 몇 개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페이지 복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2번부터 시작했죠? 아까 2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총 한 3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맛집 카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를 맛집을 다녀온다라는 이런 후기를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작성을 한다거나 서평 이런 후기 이런 것도 작성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툴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상시로 여기 이미지만 업로드하시고 텍스트만 바꿔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업로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소 위에 업로드. 그러면 이 초록색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내 노트북 또는 내 PC에 있는 사진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업로드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을 클릭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상시 왼쪽에서 가지고 오실 때는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커피 사진 클릭 하나. 그리고 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통해서 여기 프레임에다가 그냥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쏙 그 크기에 맞춰서 들어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 만약에 커피 사진을 좀 위쪽으로 당겨 올리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요 이미지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사이즈를 위로 올릴 건지 아래로 늘릴 건지 요 사이즈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 주셔도 되시고 마우스를 끌어올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위를.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 하단에 적용 버튼, 꺽쇠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알맞게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또 꿀팁을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캐릭터 사진을 없앴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로 들어가서 동그라미라고 검색을 해준 다음에 저는 프레임을 하나 또 추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넣고 프레임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또 다시 오른쪽 밑에 꼭지점을 향해서 쭉쭉쭉 줄여주신 다음에 요거를요, 좀 밑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이렇게. 텍스트가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저만의 캐릭터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캐릭터 이미지도 이 업로드 사진에서 나는 약간 웹툰이라든지 나만의 캐릭터를 좀 여러 명이 좀 만드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웃 블로거 분들한테 좀 각인시키고자 내 이미지 캐릭터를 여기에 추가로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프레임을 불러오셔서 이 가운데에 도장 꽉 찍는 것처럼 뭔가 각인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저도 캐릭터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하나 클릭해 주시게 된 다음에 이 이미지 캐릭터 역시 이 동그란 프레임 안으로 여기 제목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이미지 큰 이미지 넣으시면은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큰 사진이 아니라 작은 캐릭터 이미지 도장 꽝 찍은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렇게 내 캐릭터를 넣으심으로 인해서 블로그 대표 이미지만 봐도 또는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이 블로거님이 오늘은 또 인천 어디를 갔다 오셨네 라고 해서 나를 조금 더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자, 위에 상단에 제목을 조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블로그 썸네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공유 옆에 파일 모양의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내가 차후에 여기 사진이랑 텍스트만 이제 변경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업 공간으로 가셔서 왼쪽에 작업 공간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내가 차후에 또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여기 작업 공간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서울 정보, 인천 맛집 이런 식으로 커다란 썸네일이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다시 불러와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점 3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원본 편집하기가 나와요. 원본 편집하기가 나오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툴은 그대로 내두고 원본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다른 창이 이렇게 또 열려요.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또 다른 창이 열리고 있는 거 지금 확인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원본 편집하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작업을 하고 있거나 또 다른 이런 썸네일을 불러오고 싶으실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점 3개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원본 편집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로그인 하실 때도 이와 같이 점 3개 버튼을 이용해서 원본 편집하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제가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또한 작업 공간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검색어 내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뭔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목 없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시면 이거를 한참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참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뭐 썸네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인천 맛집으로 내가 조금 전에 만들어 온 이 커스터마이징 이 템플릿을 이곳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여기 점 3개로 들어가셔서 원본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이 똑같은
유튜브다. 아니면은 카드 뉴스 사이즈다. 아니면 블로그 썸네일 사이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사이즈의 이런 편집 툴이 나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이미지 사진을 우리가 수정해서 넣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서 반드시 이 툴 안에서 그냥 이미지 사진만 변경, 텍스트 수정만 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블로그 대표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다운받으실 때에도 자,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시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러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중에서도 나는 이 페이지만 다운받고 싶어요. 이 두 번째 페이지만. 인천 맛집. 그렇게 되면은 여기 중간 여기 페이지 선택 부분에 아래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모든 페이지를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해제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만 클릭, 그런 다음에 선택 완료, 그다음에 뭐 빠른 다운로드 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된 요 블로그 썸네일을 우리 다음에 또 포스팅하실 때 계속해서 업로드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